반갑습니다. 사주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다 해인도비결명리의 글 쓰는 상담가 해인입니다. 오늘은 화급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화급금의 키워드는 당신의 몸값을 올려라 입니다. 몸값을 올리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하려는 어떤 일들을 완전히 해낼 때, 열매를 딸 때, 시험 성적이 오를 때, 검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상을 탈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급금 할 차례요. 하기 전에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정간상극은 토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토국수의 대표 키워드는 환경을 개선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극화의 대표 키워드는요. 목적과 목표를 변경하다 라고 하였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키워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거 하나에 묶이지 말고 사고의 확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할 화급금의 대표 키워드는요. 가치를 높이다 입니다.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자기의 값어치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치 있게 보이는 능력을 키운다 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진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보이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계속 확장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은 지지에서 알맞는 환경이 갖춰져야겠지만 본국에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마인드에 맞는 환경이 오겠죠. 그런 환경이 오면 전간에 화급금이 잘 되어 있는 명절은 정말 자신의 값어치가 훌쩍 올라가는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직장이라면 화급금이 될 때 중력에 진급할 수가 있답니다. 평사원에서 중간관리자, 예까지 진급하는 과정은 생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중력자리까지 훌쩍 뛰어오르려면 필히 화급금을 거쳐야 합니다. 천간상생은 준비하는 것이지만 천간상극은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검증 과정 없이 중력자리에 오르긴 힘들죠? 네, 여기서 우리는 금화교역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금화교역. 순서를 바꾸어 화금교역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화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토가 있죠. 자, 바로 화생토입니다.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지요. 네. 그런데 자, 이게 시작이라면 이거는 과정이고 이거는 결과가 되겠죠. 어차피. 자, 그러면 과정 없이 시작해서 바로 결과를 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월반하는 그런 영재들. 예. 자, 그런 거를 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급금이 되려면 화생토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상관인가요? 결과는 화생토 안 거치고 바로 토생금으로 가도 되는걸요. 물론 토가 있으면 안정적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을 거쳐서 6학년 되는 게 좋지. 그냥 1학년 되고 머리가 너무 좋다고 6학년으로 팍 올라가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그러다 안 지워지네. 이때 토의 키워드는 유지입니다. 목생화를 거쳐서 화생토를 한다는 것은 활용하는 기간이 좀 유지된다는 얘기인 거죠. 목생화의 키워드가 활용한다 였잖아요. 그런데 활용하는 시간이 길게 유지되든 짧게 유지되든 아니면 능력이 충분해서 넘어가 버리고 토생금으로 넘어가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금이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화토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급금은 다른 말로 화생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화토동법과 금화교역은 같이 쓰인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화생토를 말할 때 화생토는 그
화토동법이죠. 그거는 시에서 쓰면 이해가 좋고, 화극금은 극에서 쓰면 이해가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금화교육은 금에서 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그게 나왔어요. 참, 그리고 이 극은요, 그냥 극이 아니고 서로 상극하는 겁니다. 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어, 편하게 그냥 하기 위해서 극생이라고 했는데 상극과 상생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뚝딱.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생화는 하급금이 될 때 중간관리자에서 임원급으로 훨씬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생을 받은 글자는 반드시 그 글에서 취할 때 값어치가 올라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목생화가 되었죠. 이제 훌쩍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려면 하급금을 해야 돼요. 정화가 경금이나 신금을 극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호, 정화가 신금을 극하면 큰일 나요. 신금은 완성품이잖아요. 지금 출하되려는 상품인데 정화가 가가지고 불을 떼버리면 그러면 워치 토크라고 하나 그 뭐지? 예, 예. 그걸로 가지고 그냥 누구야? 그냥 신금에 불을 가해버리면 신금은 어떻게 돼요? 형태가 변해버리거나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화극금이 되려면 정화가 경금을 극해야 합니다. 음양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이 병화를 생해서 목생화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값어치를 높이려면 또 화극금 해야 되는데 병화가 경금이나 신금을 극해야 될 차례죠. 그런데 병화가 경금을 극하면 어찌 되냐면 어려워요. 아주 조건이 안 좋아요. 열악한 환경이죠. 단단한 원석에 이 병화는 빛이잖아요. 빛으로 아무리 그걸 해도 완성품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병화는 신금을 극하는 게 좋습니다. 완성된 신금에 빛이 가해지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신금이 임수로 깨끗하게 식혀진 상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면은 밑방울이 바위를 뚫는다잖아요. 은산철벽도 계속 반복하면 뚫어요. 병화도 경금 음, 헌금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병화금금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급금과 화토동법이 한 장의 단어장으로 취급되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게 명리공부법은 수학 교과서와 달라서 1단원을 이해해야 2단원으로 넘어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양을 먼저 배우시던 십성을 먼저 배우시던 고전 명리를 먼저 익히시던 현대 명리를 먼저 익히시던 자평 일반 명리학이라고 명명되는 자평 명리학으로 먼저 익히시던 도비계를 먼저 익히시던 명리 공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면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고서 읽은 게 좀 약해요. 원서를 못 읽고, 뭐, 우리나라 아, 한자가 좀 약하니까, 우리나라, 해석서를 읽다가 보니까, 뭐, 정확한 이론이, 탄탄하다고 좀 말씀 못 드려요. 그 대신 저는 임상에서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생활 명리에 좀 가깝죠. 자, 어쨌든, 나의 인연 따라 먼저 배울 거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배울 거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어떤 것을 먼저 배우든 그냥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배워가다가 보면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퍼즐이 착착 맞춰져 가지고 완성품이 된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수학식 하나 외우는 것과 비교 안 됩니다. 명리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대요. 이제 화극금의 네 가지 양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화극금의 키워드는 나의 가치를 높인다죠. 자, 병극경, 병극신, 정극경,
정극, 신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극도 다 전문성으로 쓰이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자, 그 계절은 천천히 배워요. 자기 계절에 맞지 않는 화극금은 같이 추구의 전문성 계려가 있겠죠. 그래도 뭐 교양 수준으로는 쓰이니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거 우리 고양이가 저한테 올라오려고 막 그냥 타고 오르네요. 자, 전문 계절 공부는 지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함께 명패를 달아주러 갈까요? 병극경의 명패는 열악한 조건에서 애쓰다입니다. 아까 설명 거의 해서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병화로 경금 극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에는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 그러나 병화도 경금도 긍정형이고 노력형이기 때문에 언산칠백을 뚫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병극신의 명패는 발랄하게 빛나다입니다. 그런데 병극신은 발랄하고 희망적이지만 필히 수기운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요. 그 다음 정극경 명패는 연금술사입니다. 저번에 우리 정화의 여러 가지 명패 중에서 연금술사 들었죠. 그런데 이게 정화가 경금을 만나서 극할 때 연금술의 이렇게 능력이 확 드러난답니다. 정화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꾸미기의 달인이고 집중할 때는 뜨겁게 집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불과한 경감을 녹여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요. 주변의 글자들이 받쳐준다면 정극경의 결과는 그 어떤 글자의 조합보다 훌륭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극 신의 명패는 허물어지다. 슬프네요.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형체가 변하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신금일가는 망가지기 위해서 태어난 글자라고 한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신금인데 그게 바로 정극신의 현상인 거죠. 신금은 정화의 극을 받으면 바로 형체를 잃어보고 허물허물 녹아내려요. 사실 신금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극받기 원치 않는 글자예요. 완성품이니까. 그런데 관은 자기를 극하잖아요. 근데 신금에게 관은 뭐죠? 남편이죠. 병화나 정화, 그죠? 근데 이 극 받으면 신금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신금 일간 여성들은 특히 좀 결혼 생활이 그렇게 원만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뭐 어렸을 때 몰라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신금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자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남자 그냥 뭐 능세 또는 김기서 샤트맨 정도의 역할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능력을 키워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금일간한테 저는 종종 이런 솔루션을 줘요. 그래, 나는 이 생에 허물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기꺼이 허물어지겠어. 그리고 다음 생에는 아주 멋지게 노력하는 그런 힘든 신금이 아닌 걸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신금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하기가 힘들죠. 타고난 그 그게 있으니까요. 성정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그게 하시는 게 바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라서요. 나라는 아상을 신금이라는 아상을 놓으면 사람들이 더 알아줘요. 신금은. 아니 뭐 내가 신금이라는 아상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신금한테는 그런 기운이 절로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은 저 하늘 세상에서 보면요. 그저 눈 한 번 깜짝하는 동안이라요. 그 짧은 동안 그냥 훌렁훌렁 살면 되는데 다들 나라는 틀 안에 갇혀서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수용되지 못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떨어요. 그거 화잖아요. 화는 모든 걸 다 태우죠. 화를 내면요. 오장 중에 가장 큰 장기인 간을 망가뜨려요. 간이 망가지면 눈에 병이 와요. 눈이 900냥이라는데 눈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억누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좀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기제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확 터뜨리는 표출하는 거, 하나는 안으로 말하여 억압하는 거, 하나는 회피하는 것.
세 개 다 안 좋습니다. 표출해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억압하면 내 안에서 우울증이 생기겠죠. 회피하면 사람이 상대로 하여금 그 신뢰감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예? 화납니다. 나지만, 아, 화가 나는구나 하고 딱 차리고 호흡 3번 하시면 화가 표출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 화를 내가지고 눈이 망가지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찌 보겠습니까? 제가 시 같은 문구를 몇 개 써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욱한 안개, 그 작은 입자들의 군루, 처마 아래로 숨어든 안개 대신 노랗게 내려앉은 햇살, 햇살을 무릎에 얹고 앉아 바라보는 앞산의 단풍, 살짝 스친 바람에 뚝 하고 떨어지는 나뭇잎의 리드미컬한 율동. 어디선가 밤을 보내고 아침을 먹으러 찾아오는 동네 길냥이여 소복소복한 발걸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귀한 눈이 망가지지 않게 화내지 말아요. 자, 60가짜 다 돌고 보면요. 지난 세월 동안 각 잡고, 이 악물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아등바등 산 세월이 참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었다는 거 알게 돼요. 살아보면요.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허물어지고 말고 뺏어가요. 하늘은 그래도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사회가 우리한테 가하는 폭력 중 가장 잔인한 것, 저 찾아냈어요. 내일이 있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내일이요? 있지요? 그렇지만 없습니다. 있지만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죠. 자, 만약에 내일이 없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면 오늘 여러분 어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미안해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내 스스로를 한탄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너무 부지런했을까요? 건강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뛰었을까요? 히히히히. 아무것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오직 오늘뿐이랍니다. 오늘 잘 살았다면 우리는 내일도 잘 살 것이고요. 평생을 아주 잘 살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금금목 하겠습니다.